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현실로 하나씩 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손보는 게 좀 아니었는데 요거까지 손을 보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또 초래되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6월 달에 또 임대차 보호법에 또 새끼 치는 법이 하나 또 나오죠. 앞으로 이 법이 또 나오면 더 심란하게 좀 움직일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자리. 이 사진 속의 이등병을 한번 볼까요? 짝대기가 하나예요. 네, 이등병. 그런데 또 화면을 보시면 이제 투스타 사단장이 되겠죠. 어때요, 여러분? 느낌이 확 다르죠? 그래요, 느낌이 다르죠. 이 사진을 놓고 봐도 역시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좀 잘못 뽑았거나 또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잘못 일 처리를 할 경우에는 문제의 심각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마치 똑같은 칼이지만은 누구에게 칼이 있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느끼는 체감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는 부동산 정책 또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 어떻게 어떤 시기에 어떠한 부동산 정책을 피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결과는 언제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을 관할하는, 대하는 부동산 정책이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임대차 3법을 놓고 보면 그냥 뭐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임대차 3법 말 그대로 가난한 세입자를 위한 법이죠. 그런데 실상을 놓고 보면요. 가난한 세입자를 더 힘들게 하는 법이었지 않습니까? 특히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임대차 기간이 2년에서 4년 동안 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렴한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냥 4년 동안 살 거 아니에요? 세입자 입장에서 꼭 이사를 가야 될 그럴 경우가 아니면 보통의 세입자들은 다 2년보다는 4년 동안 거주를 한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보면 혜택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2년 사는 것을 4년 동안 거주를 한다. 그런데 이 법의 문제점은 그렇게 말씀드렸죠. 2년 살 거를 4년 살게 하니까 4년치 전세나 월세금을 지금 올려버린다는 얘기예요. 가하게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가하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금이 급등하고 전세금이 급등하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 또한 급등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서울에서 전세 거래가 이루어진 거래 건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 7월 달에 13,456건이었고요. 작년 9월 달에는 8,591건, 작년 11월 달에는 7,746건, 그리고 2021년 1월 달 올해에는 4,341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3분의 1 토막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전세 거래량이 확 줄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세 매물이 씨가 말렸다는 얘기겠죠.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뭐 공급 대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요번 주에 공급 대책 나오겠죠. 서울에 아파트를 대규모로 짓지 않는 이상은 또 아파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2년 내지 3년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상황을 어떻게 버틸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총 주택수는 1812만 7천 호가 있다는 거인데요. 총 가구 수는요. 2천만 34만 3천 가구라는 거예요. 총 가구 수 2,034만 3천 가구 중에 주택을 소유한 가구 수가요. 1,124만 6천 가구라는 거죠. 그러면 주택 소유율을 퍼센트로 따지면 56.3%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56.3%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주택을 안 가지고 있어. 그러면 타인의 집에서 전세나 월세, 기타 등등의 원인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를 한다라고 이렇게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러한 퍼센트가 43.7%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총 주택수의 비소유율을 곱하면 779만 4,610호 정도가 뭐다? 다른 사람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년에서 4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4년 동안 요런 매물이 씨가 말린다는 얘기예요. 매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앞으로 3년 뒤, 4년 뒤에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러한 부족한 전세를 어떤 방법으로 전세를 메꿀 수가 있냐는 얘기죠. 아니, 비단 서울 수도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월세를 받든 전세를 받든 현재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재작년이나 작년 전세금이나 월세금을 비해서 현재 전세나 월세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따라서 뭐 한다? 2년 동안 더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총 4년 동안 살겠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부동산 전세 시장에서 전세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마 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다면 야, 2년에서 4년 동안 요 정책이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1982년도에 됐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세 등기 효력을 주겠다. 임대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1년 동안 보장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 당시에 1981년도에 전세 가격이 급등했다는 얘기고 한동안 몇 년 동안 전세 가격이 또 급등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죠. 우선 변제권의 효력을 부여했고요.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이렇게 증가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부동산 뱅크의 과거 시세인데요. 개포동 현대 1차 아파트 102제곱미터인데요. 총 가구수는 416가구고 입주 연도는 1984년 4월이고요. 건설 회사는 현대산업개발입니다. 빨간색 박스가 이게 전세 금액인데요. 1989년도 전세금이 5천만 원에서 1990년도에는 이게 8천만 원과 9천만 원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잡아서 3,500만 원 올랐다는 얘기고 1991년도에는 8,500과 9천 돼가지고 250만 원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전세 금액 5천만 원짜리가 1년 지나서 3,500만 원이 올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도 올랐고 그 다음 해에도 이 정도로 올랐다는 얘기예요. 즉 전세 금액이 3, 4년 만에 거의 100%가 올랐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강남이라서 그렇겠지. 그러면 다른 구를 한번 놓고 보죠.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계주공 2단지인데요. 83제곱미터입니다. 가구 수는 2029 가구이고요. 입주 연도는 1987년도 11월 달입니다. 빨간색 박스를 보자는 거죠. 1989년도 2월 달에 전세 금액, 가운데가 이제 평균 금액인데 2,500만 원이죠. 그런데 1990년도에는 전세 금액이 3,600만 원입니다. 즉 950만 원을 올렸고요. 1991년도에는 전세 금액이 4천만 원입니다. 550만 원 올랐고요. 1992년도에는 전세 금액이 4,500만 원입니다. 350만 원이 또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요것 또한 마찬가지죠. 3, 4년 이내에 뭐 했다? 전세 금액이 거의 100%에 육박하게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전세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역사를 놓고 보면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고 임대 기간이 증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그 다다음에 어떻게 된다? 전세 가격이 이처럼 급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요 임대차 3법 있지 않습니까? 계약갱신 청구권 2년에서 4년, 전월세 상한제 5% 한도, 전월세 신고전은 또 6월 달에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세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과거의 역사를 놓고 보면 이거는 뻔한 뻔짜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역사가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전세 매물도 없고 전세 금액이 이처럼 급등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전세 가격이 급등하니까 매매 금액까지 덩달아서 또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가난한 세입자를 위한 법이죠. 다 좋아요. 특히 뭐 전월세 상한제 5%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증가한 부분,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4년 동안 살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전세금이 너무 올라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런 의미로 본다면 앞으로 전월세 신고제 이제 6월 달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세나 월세 부분에서 발생한 세금을 안 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제 시군군청에 다 신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주인들이 또 가만히 있을까요?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세입자분들 입장이라면 정말 난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가난한 세입자를 위한 법이 전세금이 상승되죠. 전세 매물이 없어서 결론 월세로 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른 전세금만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은행 이자를 또 납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혹자들은 야 그래도 2년 동안 살 거 4년 동안 살면 됐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중요한 거는요. 4년 동안 살다가 4년이 지나면 딴 곳으로 이사 가셔야 된다니까요. 오른 전세금을 감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제. 요런 시대가 도래가 됐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걱정은요. 이러한 저희 생각에 그냥 우려일 뿐이어야 되는데 현실로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 요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는 얘기고요. 올 하반기가 더 걱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